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또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금리 동결 쪽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했고 S&P 500도 0.6% 이상 상승, 다우도 0.5%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그 상승을 하면서 아침에 마감을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그 26만 천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고용 악화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상승 마감을 했죠.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출발이 0.5%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출발 쪽에는 약간 그 매도 쪽에 섰던 외국인들이 아주 빠르게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 기관과 함께 이제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 동반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52주 최고 지수인 2644.70포인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80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66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8,23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2,641.16포인트, 어제보다 1.1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이 0.6%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역시 그 출발 초기에는 기관만 매수에 나섰지만 곧바로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 쪽으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계속해서 했고 개인은 팔고 이런 모습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9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26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083억을 순매도를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83.71포인트, 어제보다 0.87%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양 시장 모두 뭐 약간 그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하는 거에 뭐 이견을 붙일 만큼의 그런 뭐 이유가 없는 상승 추세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1,300원 밑으로 1,291원 50전으로 어제보다 12원 20전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오늘 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현대차, 기아,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샀고요. 기관은 삼성바이오하고 현대차, 기아,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제외하고는 전부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화학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서로 외국인 기관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286억을 팔았어요.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181억을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46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외국인들이 92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211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NF는 외국인이 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5천만 원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어쨌든 간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코스닥의 세 종목은 개인들은 전부 산 거고 외국이 그 기관은 전부 판 거고 외국인은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에서 JYP를 외국인들이 124억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움직였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주요한 거 몇 개만. 미용기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미용기기가 이 레이저 뭐 소모품 이런 거를 발생시키는 그 장비 판매 위주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년, 2년간은 이제 공격적으로 장비를 이제 사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그 소모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린터를 사면 그 다음에 이제 잉크를 사야 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마진 소모품 매출이 발생한대요.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글로벌 그 미용기기 시장이 2021년에 27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2030년에 가면 63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불을 댕긴 게 한행컴퍼니가 그 루트로닉 주식을 공개 매수를 진행해서 궁극적으로 자진 상장 폐지하겠다 이런 게 이제 불을 당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애플페이하고 결제 서비스 관련 뭐 이런 건데 애플페이 이제 그 신한 국민 우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 개의 큰 카드사는 애플페이 합류를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은 이제 세 개 카드사만 애플의 사업 참여를 하기로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런 이제 결제 시스템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10월 서비스 론칭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애플에서는 NF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RFID 근거리 통신이 돼야 이게 돼서 단말기도 바꿔야 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결제 서비스 이외에 NFC, RFID의 그 NF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어제 다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났으니까 반도체 뭐 그 MLCC, PCB 이런 것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 중에서 JYP하고 하이브하고 뭐 SM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K-팝이 이제 그 K-팝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규모의 경쟁으로 본격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규모 경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음반의 초동 판매가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JYP의 그 스트레이키즈 또 막 사전 판매한 것도 여태까지 그 사전 판매 기록을 뛰어넘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하이브의 그 보이넥스트도 이것도 이제 그 팬텀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가 올랐고 오늘 이제 뭐 외국인들도 JYP는 124억이나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료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댐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의 암모니아 수송관까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갱신하는데 부정적일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곡물가가 불안할 거다. 그런데다가 이제 토사가 막 그 강하류로 십수년 내려가서 농작물 손실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의 해양대기청이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농작물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오늘 이제 나라셀라라고 이건 이제 유통이죠. 주로 와인 그리고 상장된 지 닷새인가요? 그동안 좀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녀 공장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마녀 공장에서 그 유통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에서 현대바이오는 그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리에 대해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냈다. 이래서 이것도 또 외국인들이 막 사러 들어오면서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FOMC가 다음 주에 그 금리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뭐 하루는 이랬다 이러면서 뒤죽박죽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어젠 그랬고 또 그저께는 또 달랐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반복되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시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불안한데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내주 이제 금리 발표 때까지 상황에 따라서 하루 나쁘고 하루 좋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반복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네, 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폭락이 오네,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앞으로 큰 충격이 온다는데 왜 주가는 계속 오를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달에 발표된 우리가 그 CPI를 이제 한번 보면 4.9% 상승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죽는다. 이제 우리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에너지나 식품을 뺀 근원 이제 코어 CPI는 5.5%가 전년 대비 올랐어요. 5.5%.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10차례나 올렸잖아요. 10차례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에 6.6% 근원 CPI가 6.6%에서 겨우 1.1%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를 10차례나 올렸는데 못 내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CPI가 뭐 이렇게 죽는 걸로 감을 잡았어요. 뭐 그렇게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CPI 중에서 대외 변수가 상당히 큰 이제 유가,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한 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코어는 별로 안 죽고 있어요. 생각처럼 안 죽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10년 국채 금리는 3.7% 부근을 이제 오락가락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왜 그러면 그 10년 국채 금리가 요 선에서 계속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올지 모르는 한번 우리 얘기 나왔던 디스인플레이션, 그거를 좀 고려하고 채권이 먼저 그렇게 채권 레이트가 안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계속 부양시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PI보다 10년 채권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시장의 답이 딱딱 떨어지니까 투자하기도 좋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 항상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이론적으로 CPI보다 10년 국채 금리가 낮은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진정된다는 거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대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장을 생각하냐면 인플레는 잡히고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가 이제 이렇게 딱 꺾여서 내려온다. 잡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재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닌데 겉으로는 그렇게 시장이 계속 믿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줄은다. 지금 하얀 곡선을 그려서 인플레이션 다음 달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결국은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기 침체 오면 안 되니까 이번에 동결하자. 시장은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오히려 CPI 하락폭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CPI가 상투치고 이렇게 내려오던 게 둔화될 가능성 내지는 다시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싫든 좋든 그 1970년대 짝이 한번 나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한 게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따라가니까. 근데 미국의 대선이 이제 내년이잖아요. 그게 이제 코앞에 있어서 어떤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뭐 우선 선거 이기고 봐야죠. 그러니까 강력한 긴축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CPI가 상승 속도가 하락 속도가 거의 안 나거나 아니면 되상승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난리가 나겠죠. 부랴부랴 이제 다시 긴축 카드를 꺼내고 뭐 막 이렇게 해서 시장이 그때 어떻게 해요? 또 한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시장이 오늘같이 뭐 이렇게 되면 야, 이제 또 영원히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압축해서 하면 오늘 시장 보고 또 어제 시장 보고 끝났어. 그러다 오늘 시장 보고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의 시장의 상승은 시장이 뭘 믿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잡혀간다. 미국 경기는 강하다. 이 두 개를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못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의 상승이 뭐 경기 회복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소위 말하는 건전한 상승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튼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뭘로 상승하면 어때요? 제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거는 주식시장이 건전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난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러는 분이 계시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다가 불안감을 그대로 아는 채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이 빠진다. 아니,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데 빠진다. 이렇게 예단하고 행동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막연히 야 이제 드디어 2020년 같은 폭발적인 상승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예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시장이 꺾인다. 만약에 꺾인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그널은 우리가 시장에서 읽을 수 있다. 적어도 100만 개미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그거를 읽어낼 수 있다. 그게 매매 원칙이잖아요. 그게 읽어낼 수 있어요. 장이 뭐 어떻게 가건 무엇 때문에 오르건 무엇 때문에 오르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엇 때문에 사건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건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많냐 아니면 파는 사람이 많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걸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그널을 우리가 거기서 잡아낼 수 있다. 그 어떤 시장도 이 수급의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거 뭐 몰래 감추고 자기네들끼리 밀실에서 하다가 어느 날 주가가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수급이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되지 그 앞에 일을 예견하거나
아니면 그 이유를 자꾸 따지거나 이유를 따지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시장이 합리적이지가 않는데 이성적이지가 않은데 그걸 자꾸 그런 잣대로 가면은 피곤하죠. 맞지도 않고 피곤하고 쓸데없는데 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비이성적인 상승이건 아니면 하여튼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데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추가적인 매수는 11, 2평이 죽었다 살 때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직전 고점을 넘기는가. 못 넘기면 그것도 그냥 페이크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 매도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그때 우린 내리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안 보신 분 있으면 이번 주말에 매매 원칙 브런치 카페에서 다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때요? 맞죠? 맞습니다. 외국인이 사건, 기관이 사건, 개인이 사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오늘 금요일이고 슬콘생에 제가 라스트 데이트라는 노래를 올렸는데 이게 원래 원 제목이 My Last Date with You예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이게 안마그렛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The End of the World 불렀던 스키다 데이비스 이런 옛날 여자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에이스 캐논이 이거를 색소폰으로 연주하면서 이제 연주곡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도 그 짧은 곡이지만 그 안에 그 색소폰의 기교, 필요한 기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프로,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만 주로 유튜브에 해서 올리는데 제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라스트 데이트를 정했느냐. 여러분은 마지막 데이트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오늘 이 주식이랑 내가 라스트 데이트에 나선다. 이렇게 생각할 시기가 온 거예요. 오늘 또 넘기면. 근데 오늘 라스트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전혀 결별 선언을 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차버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라스트 데이트에 나선다 라는 기분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그냥 들어도 이쁜 노래니까 그냥 들으셔도 술 한잔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 주가가 오르면서 끝났으니까 또 우린 주말을 편안히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